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피곤해서 그래 다.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낯선 분들 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진 찍어서 이렇게 다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 제 오른쪽에 네. 왜 그렇게 안 온 거예요 그동안? 안 불러주셔서. 뭘 안 불러도 청취자분들 이거 다 핑계입니다. 예. 자, 위너스 학원의 손주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에 단골, 그쵸? 예, 저와 함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을 진행하는 교육 컨설팅 더완의 완쌤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 이런 거 안 붙여주시네. 그냥 끝이야, 끝. 수석 끝. 끝. 다 이제 정리됐어요, 이제. 그렇죠, 끝이. 그 다음에 거기 제 왼편에 오늘 의대반 설명회를 위해서 우리 의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올가교육 의대반 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 하이퍼에서 생명을 담당하고 계신 권민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민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본인의 양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적응이 안 되네요. 괜찮습니다. 권민쌤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학교가 중요한데? 또 메이저이래 또. 가톨릭 의대. 기왕 얘기된 거니까. 싫어. 가톨릭 의대 정식 조교수 신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전임 강사랑 너무 다른 거죠. 인턴은 안과로 하셨고, 그래서 강의하신 경험도 꽤 많아요. 학생들, 고3 학생들. 그래서 아마 고3 학생들에게 의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아마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지도 경험에 있어서는 아마 최고의 인물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땅 속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쌤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꿈틀대거든요. 사실 우리 완쌤도요, 석사학위 3개 있어요. 몰랐죠? 서로 민망해. 경쟁하는 게, 뭔가, 민망해. 왜 지금 다 민망하게 만드는 중이야, 내가. 민망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때 터쳐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해져. 저희 깨알 홍보, 이렇게 의대 컨설팅 팀이에요. 또, 여기 맡기면 다 붙는다는 얘기. 깨알 그렇죠. 나 참. 그래서, 우리 완쌤은 철학, 심리, 인지 언어, 심지어는 심리학회에서 확률 통계 강의를 직접 대학원생을 향해서 수업을 하세요. 확률 통계 수업을. 문과생들이 확률 통계를 좀 잘 못해가지고, 훌륭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너스의 손지영 대표님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일산적을 주름 잡고 계시고, 저만 좀 이상하죠. 조만간에 이제 나는 자연인들 속에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요즘 그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요. 나는 자연인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3가지가 궁금해요. 모기는 어떻게 퇴치할까와 멧돼지는 뭘로 막을까? 그리고 출현하는 뱀은 과연 어떻게 물러나게 할까? 그 3가지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자, 어쨌든 청취자분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송은 좋은 시기에 또 이야기를 해야만이 방송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오늘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이야기들, 의대 입시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야기, 의대 입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정시의 어떠한 커트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이미 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어차피 정시는 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능 몇 점 받으면 어디 가고, 수능 몇 점 못 받으면 그렇죠. 몇 개 틀리면 어디 가고, 수리 가해서 무슨 문제 틀리면 어디 가고,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쭉 한번 우리 민쌤 한번 쫙 한번 읊어주시겠습니까? 관심 있는 게 서울대 의대밖에 없으시겠지만. 작년 서울대 의대가 몇 점이었죠? 작년도 서울대가 393.2점이었어요. 그게 도대체 이제 청취자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니까 몇 개 틀린 거죠? 2개? 2개? 어느 과목 2개였죠? 수학 하나, 생명 하나? 이렇게. 야, 근데 2개 틀려도 가네요. 이게 좀 최하가.
작년이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청취자분들. 왜냐하면 작년에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리 문제가 네,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예, 올해는 조금 아닐 수 있다. 난이도가 작년에 너무 심각한 난이도의 수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통칭 서울대 의대는 그냥 하나 정도 다 맞거나 원래는 다 맞거나 하나잖아. 다 맞아도 떨어진 애들이 있었으니까. 예,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요 다음 단계들은 주로 어떻게 되죠? 뭐 연대나 뭐 카대나? 연대카대는 실제 연대가 396점 정도? 예. 그러니까 이건 예상 점수예요. 올해. 예.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올해가 393점이 서울대인데 예. 작년 연대는 지금 솔직히 서울대밖에 관심이 없어갖고 그걸 예. 잘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작년 연대하고 성대하고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연대는 지금 잘 못 봤지만 서울대는 잠깐 떨어져 있겠죠. 예. 393점이니까 2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올해인데 올해는 제가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울대가 397, 예. 연대가 396, 성대가 395 요 정도 보는 거죠. 야, 이거 처음부터 이런 거 대방출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예상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예상이 아니고 예상. 이걸 예고해야 돼. 내가 이 예고. 얘기를 할 거다. 올해 예상 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렇죠. 예상이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대 성대는 잘 못 찾았으면 죄송합니다. 예, 청취자분들 대략 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권민쌤이 지금 현재 지도하시는 학생들이 대부분 네.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위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얼마나 많은 최상위 학생들을 지도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사실 뭐 강남대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원들의 데이터에 상위권 데이터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의대 입시에 관련돼서는 요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요 정도 점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때 수시 배치에 있어서 좀 고려를 좀 해주시는 하셨으면 것도 좋겠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특히 메이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운도 좀 딸라야 되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을 다 종합적으로 준비를 안 하시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꾸 이렇게 침울하게 얘기하시는 주제를 아, 목소리를 예. 작게 하면 어머님이 더 알겠습니다, 침울해지세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침울할 때 막 목소리만 팍 하고 그래야 어머님들만 에너지를 막 느끼시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정시는 이제 6모, 9모를 좀 한번 보면서 어차피 점수가 나오는 어떤 상황을 갖다 놓고 좀 예측을 좀 하시는 어떠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작년도 대략 기준, 그 다음에 올해 예측, 올해에 대한 예측 한 요 정도가 예측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잘 봐야 된다. 네, 잘 봐, 다 맞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의대 입시하는 애랑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가 무슨 필요해요? 어차피 다 맞아야 가는 걸.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두 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결론은 6월과 9모에서 본인이 다 맞을 수 있는지, 거의 한두 개를 틀릴 수 있는지, 요 상황에 대한 확인 체크를 하시는 게 정시에서의 어떤 의대 입시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확하죠. 최대 한 4개나 5개 정도 틀리면 지방대 의대는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 4-5개 정도. 요 정도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방대 의대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방대 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 넘어가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4개 넘어가면 힘들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영남대, 네. 서남대, 을지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이제 5-6개까지도 내려가죠. 예. 왜냐면 이제 거기서 애들이 빠져요. 뭘로 가느냐? 서울대로 가거든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예. 서울대 공대. 근데 이제 예,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는 꼭 전혀 말씀드리고 상관없어요. 싶은 게 제가 의대 출신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예. 저희 아이가 예. 커트라인에 걸려서 뭐 을지대나 서남대밖에 못 간다. 예. 근데 서울대는 붙어. 예. 그러면 어딜 보내겠습니까? 서울대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도 의대를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요즘 진짜 확실한 이게 추세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죠. 요즘 트렌드는 원장님이 농담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제가 나이를 먹은 거죠. 옛날에는 이런 선택을 좀 했어요. 네, 옛날에는 옛날에는 서울대 공대를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 트렌드가 지금 없죠. 네, 지금은 사실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지. 근데 네.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그 의대 면접이나 논술을 네. 하다 보면 의대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안 와. 예. 어디 갔지? 서울대 간 거야. 어, 그러면 솔직히 뭐 그거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저는 어머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애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아는 애도요. 우리가 되게 이뻐하는 애거든요. 예, 서울대 화공과 붙고 한양대 의대 붙었는데 서울대 화공과 가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 누웠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은 다 아이가 다 그 멋진 인생이 멋진. 그래서 제가 본인이 원하면 가야죠.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 녀석 엄청 사랑하죠, 제가. 근데 이제 한 10년 후에 후회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예. 원하세요? 방금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뭐 현실은 본인께서 어머니도 예. 잘 알고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저는 뭐 학문적인 거밖에 잘 모르니까. 근데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의사 자격증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좀 너무 예. 잘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격증이라고 한 가지 갖고 있으면 실제 43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되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울대는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네, 그게 차이예요. 아, 명확합니다. 43가지. 네. 아이고, 의대를 못 보내면 그 의대 가네랑 조지. 그러니까 옛날이랑 개념이 좀 달라. 저희 때만 해도 의사가 된다는 건 사명감이 되게 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명감과 그 사명감과 돈이 좀 따라오는 어떤 그런 기본적 개념이 같이 어우러져서 의대는 괜찮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 공대보다 낮았거든요. 낮았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왜 그렇죠. 그러냔 말이죠. 그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뭐 지금 A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사는 아니거든요. 예,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예.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총 정원이 몇 명인가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나오는 게? 지금 의대 모집은 2,927명이고요. 예. 그리고 뭐 학종으로 860명 뽑고 그 다음에 논술로 254명 뽑고요. 나머지를 교과로 뽑고 있습니다. 아, 교과요? 네. 교과로도 뽑나요? 네, 있어요. 교과도 있어요. 교과는 몇 명으로 뽑죠? 교과는 몇 명 정도나? 그렇게 예. 물어보시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제가 아직 그 딱 네, 찾고 있어요. 741명. 네, 교과가? 네. 그럼 정시로는 몇 명 뽑는 거예요? 정시는 보통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 1,061명 정도 뽑습니다. 가군 나군 다 요. 그러면 교과도 있어요. 전체 입학 정원의 3분의 1 정도만 정시로 뽑네요. 네. 그래도 많이 뽑는 많이 거예요. 뽑네요. 생각보다 많이 뽑네. 다른 과보다는 제일 그쵸, 높아요. 그쵸. 36.5%가 네, 정시로 제일 높아요, 뽑고 정시. 예, 이건 안 맞춰도 되겠네. 이번 저 국가 개발 논술은 몇 명이죠? 논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의예과 같은 254명. 어차피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을 수능 전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6대 4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6사 정도로 수시가 6.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을 6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수능 전형을 4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대가 왜 그러냐면 정시 비중이 높은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이유는 그래도 의대만큼은 예.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종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지만 똑똑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시 비중도 좀 높은 편인 거고 그리고 논술도 그렇고 논술 문제도 그렇고 논술을 보는 평가도 그렇고 학종 보는 평가도 그렇고 무조건 똑똑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저것도 있어요. 그 정시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뽑지만 예. 지금 또 수시에서 못 뽑고 정시로 또 2월 되는 인원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 뽑지 않을까요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2월이 되지라고 했는데 그 연세대 원주 학교 예.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감 떨어졌어.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의대 같은 경우 지역인재 맞아요. 전형이 네,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일당 어느 정도 그 일정 학생 수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대 체제가 다 높잖아요. 네. 보통 세계 1등급이라든지 그렇죠. 4개 하보 뭐 이런 식으로 다 됐는데 지역 인재 전형에서 그 체제를 못 맞추는 지역 학생들이 많이 있는 많이 것 있죠. 같아요. 예. 최저 못 맞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 인원들이 또 정시로 맞아요. 이용돼서 사실상
현재 지금 뭐 36.5%인데 그거보다 더 높게 이제 정시로 수시로 이월되면은 예. 정시로 이월되면 더 높아질. 이래서 이제 그 의대 가는 학생들이 이제 재수를 많이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보고 재수를 하지 말아야 될 애들도 재수를 하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현 중3의 수능제도 하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요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까지 지금 논외지만 현재 예. 지금 올해 고3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약간 양해 말씀을 구하고 수능 과목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발표되지 않았나요? 예, 이제 수능 과목이요. 예. 수능 과목 예를 들어서 바뀌고. 예, 확통이랑 미적 중에 하나 예, 선택. 선택하고. 그다음에 물화생지 중에 한 과목. 그것도 심지어 원. 근데 지금 아직 선택은 네. 정해진 거 오늘 나온 거에만 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일단은 정시 비중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그 선택 과목은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죠. 한 과목으로 갈 건데 그 확정은 아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확정 확정이에요, 그 과목은. 확정됐는데 확정됐어요. 예, 그건 예. 확정이 됐는데. 그럼 그냥 교육부가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했죠, 저거. 이번 교육위원회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네,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 네, 그분들은 논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체제 하에서도 의대가 정시와 수능으로만 애들을 뽑을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그래도 네, 있는데 당연히. 지금보다 많다 아니면은 지금보다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줄 수 있죠.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 자, 요거는 이제 중3 어머님 참고하시고요. 예, 저희가 예측하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 오늘 방송은 철저하게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방송이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 때 올해 의대 입시를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현재의 고3에 빙의를 하시면 지금 내 아이가 의대를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가 충분히 이해되시면 우리 아이가 수능을 정말 다 맞거나 하나 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 한 2,927명이면 의전이 거의 이제 많이 사라진 거죠, 권민 씨? 예, 거의 지금 하나 학교 네. 남았고 다 없어졌다고 봐야 예. 됩니다. 그 의전 때문에 교수님 그만두신 거잖아요. 예. 얘기하면 안 되죠. 아이 참. 네, 그 의전이 나쁜 거였어요, 그죠? 예, 자. 나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의도는 저는 되게 반겼어요. 예, 의도는 좋았어요. 너무 미국식 좋았거든요. 제도였거든요. 4-4년제. 예. 또 막상 학생들을 뽑아놨는데 예. 이상하죠. 예, 좀 예. 많이 이렇게 틀어져 의도랑 너무 많이 틀어져가지고 음.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화가 될 정도여서 없어지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이랑 교과에 대해서도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과 전형도 의외로 되게 많죠, 그죠? 예. 예,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죠? 네. 예, 교과 전형의 특징은 내신인가요? 내신이죠. 네, 내신만 보나요? 내신이죠. 수능 체제가 있죠. 아, 수능이네요. 교과는 거의 뭐 1.0? 지방 학생들을 위한 좀 배려하는 마음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네. 또 지방의 학생들 물론 또 지역 인재 전형이 또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도시 쪽 아이들도 또 학생부 교과로도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국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냐 못하냐가 가장 이 교과 전형에서는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진짜 중요합니다. 교과 예, 전형에서는요. 보통 어디나 다 어디든 마찬가지죠. 뭐 워낙 최저가 있으면 네, 원래 다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실제 지원율하고 최저 때문에 나중에 나중 지원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애들한테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점 정도가 학교들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네. 일단 뭐 2017학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전북대 치의학과 같은 경우가 4명을 뽑는데 학생부 교과로요. 네. 근데 4명 학생부 교과로 뽑았는데 4명 뽑힌 학생들의 그 교과 내신 평균 성적이 3점대였습니다. 그럼 뭐 입시 결과에 보시면은 전북대에 다 떠있던 상황도 있었고요. 네네. 전북대죠. 치의학과. 예, 치의학과예요. 전북대니까. 치의학과. 심지어 치의학과인데. 예, 치의학과 4명 뽑았는데요. 예. 그런데 더 웃긴 거 얘기해 주면요. 4명인데 4명이 다 충원이 안 되고 또 마이너스 1명이 또 됐어요. 그래서 1명이 또 부족한 상태인데 또
빠져나가는 다른 데로 또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또 발생이 됐었어요. 수능 그러니까 최저. 그럼 네네네.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내신보다는 그러니까 내신은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내신을 다 이렇게 배치 점수라는 게 다 있어요. 대학에는요. 각 대학들마다가 내신을 넣으면 그 대학에 환산되는 점수로 다 그렇죠.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 결국 내신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을 보면 수능 최저가 4개 합 5냐, 4개 합 6이냐 이런 미세한 부분에 따라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성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점 보통 뭐 의대를 한다면 보통 1.2 안에는 그렇죠. 뭐 다 들어 있어야지 그래도 의대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조금 이제 차이는 있다라는데 그게 저는 봤을 때 그 수능 최저학력 등급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가 다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없는 학교도 좀 있어요. 아, 어디가 이게 최저가 없는 학교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전형,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수재향대 학생부 종합, 연세대 면접형, 인하대 인하 미래인재, 충북대 학생부 종합 1, 그다음에 한양대 일반 이렇게는 이제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내신 수능 최저가 수능 없는 최저가 거, 없는데 학생 종합은 교과 다르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최저가 교과는 거의 무조건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합은 없는 종합은 학교가 없는 있죠. 학교가 좀 있고. 아, 너무 어렵다 그때. 근데 사실은 그래서 병원비가 비싸요. 예, 제가 조금 오늘 아. 목소리 힘이 없는 게 요즘 그 사실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 같은 경우 지금 한참 막 지금이 한창 네, 그거죠. 지금 바쁘실 때고 저는 아침 9시부터 이제 그러니까요. 네, 해갖고 눈도 지금 힘든데 나도 사실 바쁜 척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저희 셋 다 지금 다 힘든데 지금 여기 부른 거예요. 이 밤에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네, 나는 안 힘들어요. 난 아침부터 체력이 좋으니까. 늦게 오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아침에도 또 그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 또 컨설팅을 또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 그 학생은 전교 1등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다가 이제 3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떨어져갖고 전교 1등을 뺏겼어요. 그래갖고 지금 1.4 정도 그 정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하고 종합을 이렇게 조금씩 믹싱해서 지방의대까지도 본인이 의지를 내게 하니까 그렇게 좀 세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종합전형을 얘기하다 보면 뭐 나중에도 알겠지만 일단 단계별 종합전형은 대부분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결국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요소, 그 생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3배수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배수를 뽑는 대학도 있고 4배수를 뽑는 대학도 있고 뭐 5배수를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내가 1단계를 통과시킬 수 있는데 최대한 유리한 쪽에 종합전형을 또 지원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떤 조건이냐를 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쟁점을 나눠서 그 학종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는 생명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민쌤.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일 예. 수밖에 없는 게 의대 왔는데 생명과학을 1등급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그런 걸 자꾸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청취자분들이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총평점이 우리 애가 좋은데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생명이랑 화학을 1등급을 못 찍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특히나죠. 생명만이라도 찍었으면 화학보다는 되는데. 생명이 예. 또 유리합니다. 예, 생명을 찍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 못 찍으면은 사실은 이제 의대의 힘들어요. 색깔이 바뀌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는 미리 좀 지난번 우리가 학종 설명회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육모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육모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수능 성적이 관건이라면 수능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딱 생각을 하고 원서를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예, 정시라든가 혹은 논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이라든가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항상 의대 입시에서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과연 이 아이가 상위권 학생들인 이 아이가 이과 상위권 학생들인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모습들을 보일 때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수시 배치 상담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떤 정도의 클래스와 수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과학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 그 유평 대비 수능의 성적이 향상되는 퍼센트 비율로 보면 31%의 학생들이 유평 대비의 수능 때 성적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31% 정도가. 물론 이제 60%는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31% 학생들이 그 유평 대비 수능 성적이 오르는데 제일 많이 오르는 성적 과목은 영역으로 본다면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이렇게,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로 성적이 오르는데, 지금 과탐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학생들 지금 이제 선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의대니까 대부분 의대 학생들이 뭐, 생명을 다 하죠. 네, 생명을 다 하죠. 근데 생명이 네, 거의 안 하는 네. 애들도 있긴 있어요. 네, 생명을 또 안 하고 의대를 가는 참. 네, 있어요. 근데 뭐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 물리를 해도 지원이 안 네, 되는 지원이 건 안 돼요. 아니에요. 정시니까. 정시가 예, 문제라니까요. 예, 정시니까. 아니 의대가 생명을 안 하고 가. 지구가 아까 말씀하신 지구를 사랑하는 거지 뭐. 지구를 사랑하고 지구를 치유하고. 근데 거미 선생님 오늘 계시니까 저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저도 궁금하겠는데 예. 그 생명과학의 유전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암기를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생명과학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부분 너무 유전 때문에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막 그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사실 제가 민 선생님 오셔갖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요? 물어보셔야죠. 예, 물어보면 뭐 일단은 결론은 뭐 자기 수업을 들으면 다 된다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일반론적인 거 일단 들어봐야죠. 유전이 왜 어려운 거예요? 수능에서요? 선생님? 유전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유전이 어려운 이유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험난해요. 어느 길을 가던 다 험난하고 힘든데 성적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그 길이 많아서 힘든 거고 성적이 낮은 애들은 그 길을 못 찾아서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문제는 풀리는데 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야. 그러면 힌트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찾기 위한 힌트를 최선을 주고 그 길을 찾아서 거기까지 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 길이 또 많아. 근데 길을 잘못 들면 틀리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거기까지 단시간 내에 가는 거예요. 실제 유전이 어렵다는 얘기는 솔직히 전 동의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면인 거지만 실제 유전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팁을 잡으셔야 돼요. 유전은 아무리 그 범위를 넓혀도 뭐 40가지 루트야? 그럼 40가지 정해졌어요. 그럼 40가지 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은 연습인 거지. IQ 테스트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뭐 유전 보면 IQ 테스트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길은 다 있는데 그 길을 찾는 힌트를 적게 준 거니까 적게 줬을 때도 찾기 위해서는 그 길을 많이 가봐야죠. 그러니까 그 연습량이 증가되면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 그 유전이 문제가 힘든 거는 시간적 개념인 거죠. 30분 내 20분인데 유전이 5분이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예,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 거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는 단지 유전이 어렵다, 그래서 못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해보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예를 들어 작년도 수능 기출문제 19번이 겁나 어렵거든요. 몇 번 풀어봤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걸 못 푼다고 생각하기 전에 아니 누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을 잘 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아닌 거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5번도 풀어보고 6번도 풀어보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근데 결국에는 공부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꾸 고민하는 게 수학이 있는데 유전 푸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은 없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만큼 노력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이해했어요. 저도 요거를 제가 그 비유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청취자분들께서 쓰실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조작을 잘못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세 지도가 아니라 지도가 크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큰 지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당장 내가 여기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가 중요한데 전체 처음 나오는 내비게이션 화면은 되게 간단 명료한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수능은 간단 명료한 큰 내비게이션의 길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은 세밀한 형태의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상세 지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았네요.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평소에 강의와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큰 지도와 상세 지도에 대한 유기적 연결성을 얼마나 잘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상위권 학생의 유전에 대한 내용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권민쌤. 네. 저 그런 분 되게 좋아요. 제가 물리 허경태 선생님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압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왜냐면 저는 그 친구보다 물리를 잘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 주변에 제가 예전에 강사했을 때 제가 강의를 꽤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잘난 척 모드로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강의와 실력과 컨텐츠 갖고 있는 분은 뭔가 약간의 어떤 내공을 제가 오늘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공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육모에서 구모, 그리고 구모에서 수능까지 어떤 성적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인데, 요거를 이제 지금 현재 권민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가장 여기서 또 하나 고민스러워야 되는 것은 반수생들의 움직임이잖아요. 의대 입시에서 있어서는. 그러니까 반수생은 초반기 그러니까 학원에 있다가 반수생을 받아요. 반수생들이 시험을 딱 봐요. 초반기 성적이 좋아요. 의외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와요. 왜냐면 너무 함정에 안 걸려요. 생각이 없거든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네.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야, 문제를. 그럼 성적이 의외로 잘 나와. 공부하지 말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진짜 너무 잘 나오니까 좀 놀랐거든요. 근데 바로 무너집니다.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기에 그 순수한 눈은 공부를 하면서 눈이 흐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흐려진 눈을 다시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만들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다. 그래서 반수생은 초반기에 나온 그 성적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웬만하면 성적이 자기가 예상한 것보단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들뜨거든요. 구평이 기대하거든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바로 수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슬슬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지금 현재 수능의 어떠한 포인트, 전체적인 어떤 수능 성적에 있어서 거의 다 맞냐, 하나 틀리냐, 2개 틀리냐, 3개 틀리냐, 4개 틀리냐, 많이 틀리냐, 5개인데, 그러면 이 싸움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개별 과목으로 놓고 본다면 한 과목에 하나씩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한 번씩 들어가 주면은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뭔가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국어에 대해서는 의외로 아이들이 잘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학원에서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만나봐서. 근데 지금 국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과학도 국어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은 모르겠는데 국어와 과학은 연관관계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지학이나 생명과학은 좀 있어요. 생명과학은 문제 중 되게 여러 가지가 말장난이 되게 많거든요. 어휘가 다르고 아이가 다르고 결론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틀린 애들도 되게 많고요. 국어는 과학의 점수의 연관관계를 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근데 학원에서 국어가 안 돼가지고 과학까지 무너진 애들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6월 모평에서 이제 언어가 안 되면은 의대 입시에서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사실 의대가 의외로 수학과
과학으로 무너지기보다는 과학과 국어로 무너지는 케이스가 네. 많거든요. 네,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학년일수록 어머님들 참고하시고요. 예. 아 근데 그게 이유가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예. 예, 정말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국어하고 과학의 비중에 비해서는요. 비중대로 네. 따라 보면 이거 되게 안타깝다. 국어는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해도 안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습관이 굉장히 아니,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초, 중 이렇게 열심히 예. 진행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생각의 논리적 흐름이기 때문에 음. 예, 절대로 어휘적인 부분, 로직에 대한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수능 국어 문제 자체가 언어적인 형태의 단순한 문학 소년과 소녀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셨던 한샘 고전, 한샘 현대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 관련된 형태의 논리가 전제가 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쓰기와 읽기가 동반돼야 돼요. 근데 이게 단기간 내에 극복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청취자님들이 고3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상담의 네. 내용 중에 하나 지금 6평이 끝났고 시간 얼마 어떡하냐? 안 남았는데 네. 국어 점수가 안 나와 어떡하냐 이거 되게 난감하거든요. 저는 팁을 드리자면, 예. 제가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 가서는 국어에 관련돼서는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는 맞아요. 연습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자신에게 맞는 선생이 결국 자신의 생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야 되는데 글을 읽는 그대로 읽어내는 훈련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초, 중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화자의 생각과 혹은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고 읽어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읽고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거든요. 거기서 함정이 만들어져서 한 문제씩 틀리는 건데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는 것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결국은 현재 3학년 정도라면 나에게 맞는 선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의 역할을 좀 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두 명 정도, 뭐 두세 명 정도 나에게 좀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한번 그 선생님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되게 그 좀 유명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내용들 놓고 봤을 때 저는 만점 강의를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단언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어떠한 강의적인 형태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에요. 특히나 저도 인강을 강의를 했었지만 인강을 가지고 만점을 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미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미안하긴 해요. 제가 인강 강사들에겐. 하지만 저도 어쨌든 예전에 인강 초창기에 인강을 찍었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인강을 그만둔 가장 결정적 이유가 100점짜리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요, 아무도. 네, 아무도 안 들어요, 그 강의를. 그 강의 들을 수가 없는, 그 강의를 들으면 일단 재미가 없는데요. 인터넷 강의는 15분에 한 번씩 웃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화면에 관련된 형태의 집중력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집중이 15분이에요. 예. 그래서 15분에 한 번씩 웃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웃기려면 8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반에는 8분씩 웃겨야 돼요. 그러니까 8분에 한 번씩 웃기다가 중반에는 한 15분 후에 한 번 또 웃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만점 강의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유명한 사람 혹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강의는 3등급이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1등급이 필요하고 내 아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면 그 해당되어진 영역들에 관련된 검증된 선생님을 여러 명을 놓고 내 아이에게 가장 맞는 사람한테 빨리 가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선생님을 빨리 교체해보거나 찾아다니셔야 돼요. 주변에서. 단 이 사람이 좀 고3 강의를 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것. 그리고 작년도 실적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수강생 중에서 1등급 퍼센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지시면서 한 번씩 살살살 움직여 보신다면은 아마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 정도인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수학의 천재가 의대를 못 가는 케이스는 걔가 국어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국어가 4등급인데요. 예. 문법을 다 틀려요. 5문제.
문법. 국어가 4등급인데 문법을 다 틀리면요. 예, 그 4등급 나왔는데 문법 다급하구나. 다급하구나. 그거는 개인 가외를 하면 되는데요. 그 개인 가외를 시켜주는 사람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선생님이셔야 돼요. 즉, 학원 강사한테 개인 지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을 최상위권 학생이 문법을 4개를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5개. 예. 머리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뒤죽박죽된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단기간 내에 한국어 문법 체계를 다시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선생님 자체가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박사 수준으로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립국어원도 안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어 문법에 관련돼서 굉장히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일가를 이룬 사람한테 다시 문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 찾아다니시면서 문법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서 엄마가 발품 팔면 돼요. 요거는 극복 가능한 문법도 영역이에요. 암기해야 될 부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얘가 5개를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뇌가 뒤죽박죽된 거예요. 뇌가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의 체계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세워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단기간 내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문법 강의에 대해서 일가를 이루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법을 그렇게 5개 다 틀렸는데 4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문학, 비문학에 대해서는 지문 독해하는데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일단 문법부터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애들 상황이 왜 개인 민원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 제가 간만에 오더니 왜 갑자기 민원을 하고 그러세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 지금 이거. 여기 지금 방송 지금 에어컨도 못 틀잖아요. 뚱뚱한 사람들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진짜 나는 더운 게 너무 힘들어요. 내 둘째 딸 되게 이뻐하는데 요즘 앉지도 못해요. 더워서. 자. 그러면 국어는 요 정도로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들어갈게요. 애들이 수학 공부 되게 많이 하죠, 권민쌤. 예, 진짜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네. 이과니까. 작년처럼 나오면은 정말 수학 다 맞으면 다 가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못 나오고. 예. 근데 어쨌든 수학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네. 예, 보통 3개, 2개, 1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3개 틀리면 어느 의대 가나요? 물론 다른 것은 다른 거는 다 맞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뭐 수학만 평균화, 3개 틀렸다. 가죠. 가는데 잘하면 인솔까지도 가능한데요. 네네네. 자, 2개 틀리면은 2개면은 인솔이 뭐예요? 예. 이제 메이저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하나 틀리면 메이저죠. 메이저 간다. 나머지 다 맞는다는 가정 해야죠. 예. 자, 그래서 뭐 결국 안 되면 하나를 포기해라 이런 말이지. 열심히 해서 하나만 틀리자 뭐 이런. 정말 치열한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대가 결국은 한국의 어떠한 입시와 수능 입시 체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네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이런 얘기를 400명 시민단 앞에서 해야 정시 확대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지. 자, 올해는 의대가 참 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올해 2000년생들이거든요. 밀레니엄 베이비들. 예. 밀레니엄 베이비들은 어떤가요? 오늘 역대급이죠. 역대급 아이들, 밀레니엄 베이비. 발음 그거 되게 좋은데? 세운세가 없으니까 아주 발음을 마음대로 해도 전문가인데요. 제가 26년 만에 처음 역대급 고3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험 아니에요, 혹시? 제 생각으로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 올해.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작년 대비. 그렇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과만 순수하게 비교해보면 기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셔서 그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재수생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고요. 고3들도 기회죠. 자기가 조금만 뛰어나면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마지막 힘을 내십시오. 역대급 학력 저하 세대다. 아마 내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은 달라요. 사실 지금 현재 고1도 달라요. 고1도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고1도 상당히 똑똑해요. 상당히 높아요. 고1 애들이. 그렇다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체 수준으로 보면 확실히 작년과 그 전보다는 약간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별 좋은 일이 많았는데 폭죽이 터졌죠. 폭죽이 터지고. 아니 2000년에는 좋은 일이 많아서 애들이 태어난 거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좀 있어요. 뭐냐면 2000년대 태어나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좀 애들한테 관심이 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전체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세대에 그러니까 대한 교육 문제, 분위기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쪽으로 이제 갑자기 확 바뀌는 세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성적에 좋은 영향을 주진 못했던 거죠. 공동육아가 이때 시작된 거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예. 네. 자, 성격은 매우 긍정적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 정말 좋아요. 예. 나라가 정말 그거요. 밝아지고 진짜. 있어요. 애들이 행복해요. 되게 네, 그냥 되게 착해. 행복해하고요. 자기 성적이 뭐 5등급, 6등급도요. 되게 막 자신감 갖고 있고요. 자기 꼭 인서울 갈 수 있다고 막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감이. 아니 그게 어때서? 난 내가 보내준다 그랬는데 난 오늘. 근데 그러니까 이쁘긴 이뻐요. 네, 내가 오늘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이게 네. 좀 이런 작년 아니 저 말 나온 김에 저도 좀 의뢰할게요. 저희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가지고 내가 보내준다 그랬어 5등급. 저 좀 의뢰할게요. 어떤 거? 대신 의뢰할게요. 아니, 일단 걔만. 걔는 어떻게 내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걔는 해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 그랬어요 내가. 좀 이렇게 네. 상위권 학생들을 좀 많이 가리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작년에는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싸가지는 없는데 성적이 좋아. 진짜요. 올해는 애들이 너무 인성도 바르고 괜찮아. 성적이 안 나와? 이게 뭐지? 뭐 이런 올해 생각이 애들이 들어요. 낫네요. 되게 비슷한 경우 많이 하고 네, 있는 이게 사실 뭐. 보통 평범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보편적 선생님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퍼져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좀 빨리 캐치하시는 어머님들 여기서 이것을 이성의 힘으로 몰아붙이면서 이걸 목적의식적으로 들으시는 분은 야 좀 더 독하게 몇 달 살자. 아니, 그럴 수 그러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승의 폭이 커진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좀 좋지 예, 않을까 예, 이런 진짜 생각이 그래요. 들어서 네. 좀 막판에 좀 몰아치면 좀 의외의 결과를 얻을 얻을 수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있다. 말씀드렸던 네, 31% 네. 성적 상승하는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확률이 한번 훨씬 더 높은 예, 거니까 이해하셔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영어는 이제 논외로 치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탐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생명을 일단 하나를 끼나요? 아니면 안 하는 학생들도 있나요? 생명을? 저는 안 하는 가는데? 학생들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드물다는 거죠. 드물죠. 예. 생명을 안 하고 거의 의대를 뭐 간다는 것 자체가 의대를 1년은 일단 간다는 무조건 거. 과락이죠. 그 예. 학생들은. 1년은 무조건 다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 들어가도 그 학생은 안 어차피 돼요. 예. 예, 1년을 다시 공부해야 그래서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 것도 근데 대부분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이 의사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르친다. 이미 가르치겠다.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필수로 다 하고 있고요. 음. 과탐은 원래는 기준은 이래요. 과탐은 초반기에 올려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1월, 2월, 3월 넘어오면서 초반기에 과탐을 올려놓지 않으면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났으니까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괜찮은 이유는 이게 왜 과탐이 그러냐면 수학한테 치이니까 초반에 올려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수학이 훨씬 더 불안해요. 그럼 과탐은 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지났으니까 지금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올리는 애들은 진짜 10점까지도 올려요. 그거는 10점 밖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거예요? 우리 10점밖에 못 올라 이러면서 끝났네 이러면서. 10점씩이나 이거 아니에요. 10점밖에 못 올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과탐은 되게 재밌게 해요. 공부를 안 하면 떨어집니다. 아니 뭐 수학도 그렇지만 아니 이거는 극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생명과학을 놨어. 그러면 1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100%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과탐은 문제의 난이도보다 더 중요하게 그 수능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네, 되는 감이에요, 구조적인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 떨어져요. 얼마나 맞아요. 이제 훈련과 연습을 네.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결국 학습량이 줄면은 훈련량이 주는 거니까 바로 떨어지죠. 그 구조를 뛰어넘기가 그러니까 쉽지 학생들이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수학을 하느라고 뭐 지학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지학도 과탐이지만 생명과학이랑 같이 하다 보면 지학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지학은 처음 하는 학생이 많고요. 생명과학은 오래 한 학생이 많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은 지금 내가 3년을 했어. 그럼 내가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학이 좀 떨어지니까 지학을 좀
많이 해요. 그럼 바로 다음 모의고사에 그냥 점수가 까입니다. 제 경험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기숙학원, 이과 전문 기숙학원에 3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네. 재수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것도 이과생들을 재수생이 왜 이과생들이 재수를 할까? 이과생 기숙학원에 오는 학생들의 70%가요. 수학 때문에 재수하지 않고요. 이과생들 대부분 보면 재수한 이유가 네. 과탐 때문에 맞습니다. 재수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학 성적 안 나오면요. 영어가 절대평가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수학보다 표점이 높게 지금 잡혀있는 게 과탐이기 때문에 과탐 성적 안 나오면은 이 방송 듣는 이과생 수험생 여러분들 과탐 공부 지금부터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인지를 잘 못해요. 과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협박을 학생들 다른 자체도. 방식으로 해야 돼요. 네. 재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도 수학 중요해요. 9, 3이니까 당연히 네. 중요한데 근데 좀 수학은 원래 공부를 많이 해서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과탐은 진짜 실수 하나로 실수 하나로. 그러니까 실수 하나 탁 하면 바로 날아가요. 의대니까. 그렇죠. 진짜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국어가 잘 나와, 언어가 잘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책도 좀 많이 읽히고 국어학원도 꼬박꼬박 보내서 토대가 탄탄해. 다행인 거죠. 엄마의 현명함으로 아이가 일단은 득을 얻었어요. 근데 수학이 했는데 자꾸 그 2개 틀리고 하나 틀리고 만점이 안 나와. 그러면 지금 현재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국어가 안 나와.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국어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과의 합을 맞추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문법은 예외. 문법 빨리빨리 해서 양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된 형태의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학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학습에 따라서 효율성이 있는 것은 의대 입시만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땐 저는 지금 과학을 1로 두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을 거의 동등하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입시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월드컵 축구를 보면 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가 메시만 위대한 게 아니라요. 3대 리그 득점왕을 다 갖고 있었어요. 공격수가. 심지어 이탈리아 최고 공격수 신성이라고 표현되는 디발라는 뽑히지도 못했어요. 근데 16강 탈락이거든요. 왜? 수비수가 못 따라가. 느려서.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뭘 느낄 수 있느냐. 열심히 화려한 공격을 통해서 드리블을 치고 수학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비가 뻥 뚫려서 생명이 2개 틀리면 의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대 입시를 진행하는 최상위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의 어떠한 수능 공부에 있어서는 일단은 과탐의 비중을 상당히 높여라.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것을 불사해라. 단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인강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상위권은 인강을 본다는 건 자살의 예예요. 네, 자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죠. 명확히 청취자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컨설팅을 것 하고 같아요.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인강 얘기 잠깐 나왔다. 잠깐만 할게요. 제가 그 과탐 등급이 3등급인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비율로 본다 10명 중에 7명이 제가 물어봐요. 과탐을 3등급을 계속 받아오는 게 10명의 아이들이. 뭐 인강 듣겠죠. 네, 걔들은 10명 물어보면 7명이 인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강이 나쁘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요. 유리해요. 네, 그리고 기본은 인강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아침에 맞아요. 1학년 때 죄송한데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컨설팅한 학생 의대였습니다. 근데 두 과목이 뭐 그 비슷한 수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건 이미 의대를 지망하는 자격이 없어요, 일단. 왜냐면 내가 인강을 들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면 이미 그 학생은 1등급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학생들이 인강을 듣는 케이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탐을 만점 받는 학생, 사탐을 만점 받는 학생들이 막판까지 인강을 붙잡고 있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미 그 학생들은 미리 들었거나 듣고 이미 그것을 극복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내용을 채택을 했어요. 지금 듣는 애들은 대부분 듣는 애 있긴 있어요. 있는 게 네. 뭐냐면 정답 그 문제 보려고요. 문제. 예.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를
그러니까 인강을 보는 게 아니고 인강을 봐야 문제를 주거든요. 예. 문제 때문에 보는 경우지 네. 그걸에 의존적으로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없습니다. 거고 네. 빨리 본인에게 맞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과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방송 강의라고 하는 것은 15분이나 8분 만에 웃겨줘야 되고요. 뭔가 포인트를 주는 강의인데요. 이 강의에서 만약에 만점짜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상세한 형태의 경우의 수를 다 수업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인간 강사로 써주지를 않아요. 인터넷 회사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대를 지망하시는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독학을 하든 아니면 빨리 좋은 선생님을 찾든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데 가서 정리를 하든 새로운 형태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인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다 맞기 위한 게임은 결국 자신만의 루틴을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인강으로는 조금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활용을 하시라. 결국 청취자분들 제가 수능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능 중심의 어떤 입시 정책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가장 부모의 경제력과 강남 중심의 입시라는 거예요. 이 수능의 입시는 강남 중심 입시예요. 결국은 그걸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빨리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신다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지구과학 하는 학생들이 많죠. 아유, 제일 많죠. 14만 7천. 지구과학 선생님들 지나가면 비켜줘야 돼요. 어딜 지구과학 선생님 앞을 막아요. 아니, 세상에 지구과학이 그렇게 됐어요? 예.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있으면 내려야 돼요. 타시라고. 야, 어마어마합니다. 지구과학이 뭐라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네. 고3으로 넘어가거나 재수학을 넘어가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생명과학도 이미 이겼어요. 지구과학이 제일 선택이 제일 높고요. 많죠. 2위가 생명과학. 예, 2위가 지금 떨어졌고요. 아, 예. 지구과학은 과학이 아니지 않나요? 지구과학이 아니, 근데 좀 유럽과 미국에서 지구과학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럽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 과목은 없긴 하죠. 예, 그런 과목이 어디 있나요? 난 도대체가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체. 예? 이런 거. 천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물리잖아요, 안 되는 거죠. 물리. 천체학이 따로 예, 빠져 있어야 되는데. 물리. 아니 세상에 물화생 외에 자연과학에 지구과학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어요. 지리예요, 지리. 예, 지리에 지리에 물리 천문학이 천체가 들어가요. 네. 개입된 학문인 거잖아요. 융합이죠. 융복합 학문이니까 뭐 받아줘야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그것도 또 왜 해, 또 애들이. 근데 이제 이게 소문이 한번 이제 이게 근데 영어가 절대 평가가 작년부터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렵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다 킬러가 있어요. 예. 물론 지학도 천체가 킬러긴 한데 약하죠. 많이 약하죠. 약하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할 만하죠. 옛날에는 지학을 선택을 안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암기하기 싫어서예요. 풀고 싶어서예요. 근데 지금은 점수가 이거는 나오니까. 뭐 네. 다른 건 손도 못 대. 근데 지학은 암기만 하면 점수가 나와. 이런 느낌인 한 거죠. 2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학 그러니까. 선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뭐 하등에 근데 이제 도움을 주진 않잖아요. 화학이 어려워지면서 더 화학의 심해졌죠. 수요 인원이 네. 지학으로, 지학으로 빠진 바뀌니까 거니까. 지학의 인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변별력이 있는 4%를 만들어야 되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학도 올라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대략 요 정도로 아마 그 감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얘기가 막 안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분위기를 막 나가는 분위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오늘 소개의 목적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에 있는 말들을 막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이제 막. 원래 이렇게 안 했어요? 난 이렇게 한 걸 아는데? 원래 이렇게 했는데 특정 목적이 있을 때 이런 방송을 해요. 원래 뭐 나랑 뭐 만쌤이랑 세훈쌤은 뭐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어쨌든 외부 패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한번
표출을 시켜내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청취자분들 한 명 한 명이 요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씩 이제 조심스럽고 또 정 궁금하고 그러시면은 그 팟캐스트 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서만 설명회 하고 그러니까 팟캐스트 팬들도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막 기분 좋은 거 있죠. 내 대충 설명하는데 그 교육진담 듣고 왔다고 막 되게 좋아하시는데 막 갑자기 막 뿌듯해요. 나 사람이 정말 잘 살았구나 이런 어떤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안 찾던가? 안 찾았어. 요즘 방송이 뜸하니까 그러죠. 조만간 찾으시겠네요. 빨리 찾아야 일산으로 돼. 오세요. 일산으로요. 그래서 저 이제 대치동에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언제든 오시면 뭐 상담해 드리고 뭐 성심성의껏 어떤 교육에 관련된 편안한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지금 다들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이. 마지막으로 우리 권민쌤 꼭 한마디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의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꼭 지금 고3이 아니시고 뭐 고1, 고2일 수도 있으니까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잡으셨으면요. 일단 성적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성적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성적으로 자르고 뭐하고 이런 고민을 하면 의대 가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적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가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성적을 만드는 건 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라면 의사가 된 다음에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의 꿈도 좀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좀 행복하고 좀 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인드로서 가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지금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90%는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때문인데 대한민국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의사의 길을 걷고 싶어서 그만두신 교수님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쌤은 또 마지막 또 멘트. 그러려면 그러니까 조금 불경스럽게 좀 할게요. 독서와 봉사래라 이런 거. 아니, 분위기 띄우게 좀 불경스럽게 얘기할게요. 조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드립니다. 그 비교과를 내가 한다. 제가 항상 그거를 적성을 찾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웬일이야 요즘 안쌤. 요즘 다이아몬드에서 점점 흑을 떨고는 중이야 지금. 이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제 빛만 바라면 될 것 같고 권민쌤이 이제 저희가 흑에서 찾아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름 더운 날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고생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 31% 6평 대비 수능까지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의 비율이 31%라고 합니다. 우리 꼭 31%에 포함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운 여름날 참고 조금만 참으면 돼요. 보겠습니다. 울 것 같아 또 EBS처럼. 없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EBS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눈물 흘린 거예요. 엔딩 컷 당에 나오죠. 감동이네요. 눈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너무 더운 날 저희가 일부러라도 좀 유쾌한 어떤 방송을 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조금 약간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들은 스스로 좀 잘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탐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사탐으로 생각하시면 문과 학생들도 딱 맞아요. 이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게 됐으면 좋겠고요. 8월이 상당히 더워요. 그러니까는 혹시 8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는 그 청취자분들은 이 앞전 방송에 서울대생이 보낸 8월 편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더 다시 청취를 하신다면은 수험생이라든가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고해 드렸던 대로 그토록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의대 입시 2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